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베스트 홈 김일봉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지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지난 여름에 시작했던 뒷마당 정원도 계속 더 진행해 보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워낙 오랫동안 방치했던 넓은 뒷마당이어서 화단부터 먼저 경계를 만들고 단장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포장 부분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마당에서 모닥불도 피우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뒷마당에 길도 만들고 쉬는 공간, 모닥불 공간 같은 그런 공간들을 몇 군데를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구상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오늘 제가 하는 방식대로 쭉 따라서 먼저 구상도도 그려보시고 가능하시면 실제 계획 도면도 한번 그려보셔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다 만드신 다음에는 아마 더 좋은 좋다기보다는 스스로 더 뿌듯한 마음으로 정원을 바라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는 디자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제도판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컴퓨터로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실제로 배우기도 어렵고요. 대신에 책상 위에 모눈종이를 밑에 깔아서 직각을 맞추고요. 그 위에 아래가 드러나는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서 자를 대고 그려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자 없이 그냥 프리핸드로 그려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림 그려보는 것이 어렵고 난감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나오는 제가 실제 공사하는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구상도를 그려보시려면 현재 실제 현황도 베이스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실제로 집의 외벽이라든가 문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의 화단들을 줄자로 다 직접 재서 수치 계산해서 이렇게 베이스 맵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그려 놓으십시오.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고 본인의 정원에 응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상을 하실 때는 걸어가는 길, 쉬는 공간, 먹는 공간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크기라든가 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어떤 모티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컨셉에 따라서 이야기, 즉 스토리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보신다면 더 좋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뒷마당의 컨셉은 밤하늘의 은하수로 잡았습니다. 흐린 날이 많아서 밤하늘에 별 보기 힘든 이곳 토론토에서 뒷마당에서라도 밤하늘을 좀 연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동화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맨 처음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은하수가 만들어진 과정과 모습을 스토리로 정했습니다. 너무 과한가요? 그냥 컨셉에 맞춰서 스토리로 만들어 본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뒷마당 구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맵을 보시면 집안에서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네 군데인데요. 각각의 문에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점, 그리고 서로 많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그 이용도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도 나누고요. 그런데 그 공간의 형태는 직선과 곡선이 서로 같이 합쳐져서 도와주는 것이 디자인을 더 살려줄 수 있습니다. 창고를 자주 가야 해서 창고 앞에 공간, 그리고 왼쪽 기존에 큰 고목 두 그루가 있는데요. 그 사이가 여름에는 아늑한 그늘 공간이 돼서 벤치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모닥불 공간을 두는 것으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구상도를 지우고요.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집 그 뒷마당은 그 외곽 화단의 전체가 모두 곡선이어서 그 안에 상당히 강한 직선이 들어가야 전체 디자인이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선이라 할지라도 중간중간 끊어주거나 길이도 변화를 주면 디자인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모닥불 주변 공간은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 그 우주에서의 그 빅뱅의 이미지, 그 은하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요. 왼쪽에 그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도 그 쉼터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주변 부분 잔디를 걷어내고 그곳에 그 햇빛으로 충전되는 그 솔라라이트를 심고 그 위에 그 붉은 깬 벽돌 자갈을 덮어서 밤에 불빛이 자갈 사이로 스며 올라오면 그게 별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데, 실제로 불빛이 스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략적인 구상도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모든 선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계획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구상도 위에 제대로 선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고 바로 공사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그려보시고 싶으신 분은 마스터 플랜을 계속 그려보셔도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란 그 위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다 왔을 때 그림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생명입니다. 그 입체감은 2차원의 평면도 상에서는 오로지 그림자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림자의 깊이가 그 사물의 높낮이로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방향 역시 모두 일정해야 하고요. 바닥 포장 컬러링, 그 화단 경계부와 나무 그림자, 화단부 그 안에 색은 실제로도 그 까만 멀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까만색으로 하고요. 작은 관목들 그림자, 상록수 표시, 그리고 전체 수목 컬러링.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계략 약식 마스터 플랜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 모습과 가까이 되도록 제가 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바닥 공사하기 전에 뒷마당 왼쪽 입구 부분에 그동안 펜스가 없어서 좀 어정쩡했었는데요. 정원에 건강감을 주기 위해서 좀 낮은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낮은 펜스는 그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쉽습니다. 펜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그 뒷마당 안에서의 그 안정감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주동선 블럭 깔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직선 선형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요. 평평한 줄로 직선 실뜨기를 하고요. 그 줄에 맞게 블럭들을 깔 장소에 정확하게 다 운반해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그 크기에 딱 맞춰서 땅을 파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잘 넣습니다. 그 다음 그 기존 테라스 부분에 앞에 디자인한 대로 콘크리트 블럭과 구정형 블럭들을 잘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잔디 부분부터 먼저 땅을 파고 블럭을 그 옆 블럭들과 수평을 맞춰서 놓고요. 그 사이사이는 잘 다진 다음에 잡초가 생기지 않은 그 모래를 깐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기존 테라스 부분에 올려놓았던 그 돌들은 다 사진을 찍어놓고 다시 밖으로 쌓아놓고요. 깔려있는 그 인터로킹 블럭을 다 걷어내서 그 창고 앞쪽에 그 앞으로 그 새로 깔 지역에 옮겨놓고요. 그 테라스 부분은 바닥 다짐을 위해서 기층재 그 라임스톤을 깝니다. 여기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걷어낸 그 인터로킹 블럭은 두께가 7cm. 근데
새로 깔 콘크리트 사각형 블록 두께는 5cm. 자연석 모양의 블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4.5cm, 다른 하나는 4cm여서 처음에 전체적으로 라임스톤을 다 2cm를 깐 다음에 5cm 두께의 사각형 블록을 다 놓고 그 다음에 4cm와 4.5cm의 각 부분별로 높이를 맞춰서 맞춰가면서 라임스톤을 더 넣고 덜 넣고 하면서 깔아야 마지막 포장 표면이 수평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실 때 꼭 그 포장재들의 두께를 먼저 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록 사이는 역시 잡초가 생기지 않는 모래를 채우고요. 그 후에 자갈을 채워주고요. 블록 걸기를 마치고 물 청소를 한 다음에 가장자리 쪽으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그 인테리어 블록들을 파워워시로 시켜주고요. 블록 필을 또 다시 잡초 방지 모래 채워주고 그 다음 마무리 청소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옮겨놓았던 인터로킹 블럭을 구상한 대로 땅에 심어야 하는데요. 여기도 직각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 각각 힐을 띄우고요. 가장 그 자연스러운 바닥 모습이 되도록 여러 번 거쳐가면서 블럭들을 놨습니다. 그런데 블럭이 오래돼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블럭을 심어야 해서요. 파워워시로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왼쪽 큰 나무 그 밑에부터 심었고요. 차례대로 계속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터로킹 블록 심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왼쪽 그 쉬는 공간 주변으로 여기저기 밤에 빛들이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솔라라이트를 심고 그 위에 자갈을 덮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바닥 포장재 깔고 심는 작업 마쳤는데요. 2층 데크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쪽은 그 라이팅을 심어 놓은 것들인데요. 밤에 불빛이 잘 쓰면 나와 보일까요? 네, 밤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불빛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 햇빛이 강할 때는 충전이 더 잘 돼서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김에 더 추워지기 전에 창고 색깔과 디자인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 전에는 여름에 그 페인트를 해서 밝은 하늘색 주문이었습니다만 겨울도 되고 좀 들떠 보이는 것 같아서 차분한 그 까만색으로 바꾸고 디자인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그 쉼터와 그 모닥불 공간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에 그 가는 길로는 솔라라이트를 자갈을 덮지 않고 그대로 설치해서 밤에도 쉽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계획한 것은 일단 다 마쳤는데요. 전체를 그 2층 데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화단과 데크 아래 화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마당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그 화단 엣지 부분과 그 멀칭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전체 정원 공간 구상과 디자인, 그리고 그 포장 부분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다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공사하시기 전에 미리 그 구상하는 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의외로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조경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디자인 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먼저 그 프로젝트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는 컨셉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 스토리에 따라가는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본인도 모르게 훨씬 더 좋은 공간, 더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악, 미술, 바다, 파도, 하늘, 산, 어떤 주제도 다 모티브가 되고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 디자인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mybestohome.com 제 사이트 안에 유용한 정보 메뉴 안에 정원 페이지 보시면 정원과 조경 디자인에 대한 참고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영상 후에 눈 오는 날 모닥불 찍은 영상이 계속 나오니까 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 겨울의 그 모닥불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